이른바 울산 사건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13명을 어저께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간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번 인사 때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우선 이번에 기소된 분들이 13명입니다.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그 위반과 그 뭐 네. 직권남용 그 혐의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그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 네. 이것이 이제 혐의의 그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그 송철호 울산 그 시장이 황운하 청장에게 네. 이른바 그 수사 청탁을 했었고. 그건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명 수사는 또 역시 그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백원호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또 그 이제 중간중간에 선거 공약에 청와대 행정관이 도움을 줬었고 그다음에 그 한병도 정무수석이 상대 후보를 그 매수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했었다. 이걸 총괄하게 그 되면 청와대가 관권 선거를 한 것이고 네.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청와대가 관권 선거를 했다. 검찰이 보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른들이 오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하면서 네. 검찰 비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임박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소. 우선 네. 이 기소 자체가 너무 이거 갑자기 서둘러서 하는 기소 아니냐, 뭐 이런 이른감이 시각도 있다. 네, 너무 이거 서둘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감. 충분히 수사가 다 안 됐는데도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를 했잖아요. 소환 맞습니다. 더 하고 더 뭐 자문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인사가 이제 내달 초에 이제 있잖아요. 수사팀이 바뀝니다. 그런데 수사를 쭉 해오던 사람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들어갔을 때 이거를 완결지지 않고 다음 팀에 넘기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검찰 인사 시점이 오기 전에 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 수사가 어느 정도 검찰로서는. 마무리됐다면은 수사를 마무리가 어느 정도 다 됐다면은 그러니까 기소든지 불기소든지 어쨌든 그 수사했던 사람으로서는 결론을 내리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만약 이걸 다음 팀으로 넘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선거 개입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또 처분이 나오면 그게 또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검찰로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는데 물론 소환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기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또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제 수사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춰지면 뭐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늦춰진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또 검찰이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이번 기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지검장하고는 계속해서 이게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회의를 아예 주재를 했고 또 기록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법무부 그 장관이 그 내려보는 공문에 뭐 충실히 따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그 부장회의, 심의회의를 해서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하라.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그 윤석열 그 총장이 하나의 그 절묘한 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차는 지키면서 절차는 이제 지켰고 네. 수사팀과 그다음에 그 대검 간부, 서울지검 간부들을 합동으로 이제 결국은 총합적인 결론을 내다 보니까 반대한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인이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기소를 하는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직접적인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수사 전문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 그 수사팀은 지금까지 그 모았던 여러 가지 증거, 구술 증거, 직접 증거 그리고 상당히 그 전문성이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팀 그 전원과 윤 총장은 직접 기소하는 것이 그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제 의견이 대립됐고요. 이와 같은 그 사항 자체를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기록으로 그 또 남겼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 자체를 이견이라고 함께 그 포함을 한 것으로 그 봐서는 나름대로의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윤석열 총장의 한 수여가 아니었던가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게 끝났다, 갈등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직전에 이 기소하기 직전에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었잖아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이 왔습니다. 중요한 사건 처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네. 협의체에서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내비쳤는데 그런데 그냥 그 수사팀이랑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 다 같이 그냥 회의하고 그다음에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법무부가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법무부에서 원하던 바로 처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대부분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은 총선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죠. 지금 좀 이렇게 이상하긴 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만약에 기소할 때 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또 이때도 한번 충돌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 기소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 유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인사는 하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만글 변호사 그리고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